가나. 종종 서아프리카의 보석이라고 칭송받지만 외부인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와 신부가격 전통부터 신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은 관광산업이 결코 알기를 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땅, 가나이며 저와 탐험가 지금 바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일부 다처제, 신부가격, 여성의 자유. 가나에서 결혼은 오랫동안 권력, 부,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기대를 반영하는 전통과 관련되어 왔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남성은 각 아내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최대 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전통 추장들 사이에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부 통치자들은 일부 다처제를 영향력과 위신의 공개적인 상징으로 사용하여 80명에 가까운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 뒤에는 많은 여성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결혼은 종종 가족에 의해 주선되어 사랑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성은 결혼식 날 처음으로 남편을 만납니다. 이혼은 드물고 매우 낙담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가족 모두 유대가 깨지면 영적인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부 가격이 추가됩니다.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선물, 의류, 보석, 음료, 음식 및 현금 종종 수백 달러를 제공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의도되었지만 여성을 상품화하여 그 가치를 거래로 축소합니다. 결혼하면 여성은 개인의 자유보다 가족의 명예와 의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사랑과 독립은 종종 문화적 기대에 밀려나 여성의 삶이 선택보다 전통에 의해 더 좌우되는 순환을 강화합니다. 장례식, 애도 대신 축하. 가나에서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한 행사가 아닙니다. 가나에서 가장 정교한 사회 행사 중 일부입니다. 가족은 종종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때로는 완벽한 송별회를 준비하기 위해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저축합니다. 가족이 자원을 모으고 계획하는 동안 고인은 몇 주 동안 연간실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장례식은 광경이 됩니다. 전문 무용가, 음악가, 심지어 우는 연기자까지 고용하여 슬픔을 극적인 존경의 표현으로 바꿉니다. 2020년 춤추는 상혁군의 바이럴 비디오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장례식의 에너지와 리듬으로 가득 찬 삶의 축하인 문화의 단면이었습니다. 상혁군을 고용하는 데만 수백 달러가 들 수 있으며 더 큰 장례식에는 가수와 배우의 전체 그룹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춤과 연극적인 애도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가나에서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장례식은 고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단결, 힘, 사회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슬픔은 공연으로 바뀌고 죽음은 가족이 사랑, 존경,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중고 의류 위기. 가나는 패스트 패션, 쓰레기의 세계적인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매주 엄청난 양의 중고 의류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아크라의 광대한 칸타만토 시장에 도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시장은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온 청바지, 셔츠, 드레스로 넘쳐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덜 화려합니다. 이 옷의 거의 40%는 찢어지거나 얼룩지거나 품질이 너무 낮아 가장 가난한 사람들조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쓰레기 매립지에 쌓이거나 강을 막거나 야외에서 태워져 유독한 연기를 방출합니다. 아크라는 이 쓰레기를 관리하는데 매년 거의 50만 달러를 지출하지만 제대로 처리되는 것은 약 7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 산호초를 파괴하고 바다 거북이를 질식시키며 해안 지역 사회의 어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한때 자선으로 묘사되었던 것이 실제로는 환경적, 경제적 재앙입니다.
부유한 국가들은 원치 않는 패션을 해외로 운송하여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한편 가나 사람들은 버려진 옷감 산과 함께 살아가며 값싼 옷에 대한 세계의 중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의례적 예속, 트로코시 제도. 가나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장 충격적인 전통 중 하나는 신의 노예를 의미하는 트로코시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절도, 살인 또는 경미한 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어린 처녀들을 의례적 예속 상태로 강요합니다. 공동체는 유죄를 처벌하는 대신 신이 순수한 영혼을 보상으로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8세 정도의 어린 딸들을 넘겨주고 이 딸들은 사제에 통제해 신전에서 살게 됩니다. 이 소녀들은 자유, 교육, 어린 시절을 잃고 노동에 시달리고 학대를 받으며 가족과 단절된 채 하루를 보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트로코시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가나에서 2,000명 이상의 소녀들이 여전히 이 제도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접한 토고와 베냉은 훨씬 더 많은 수를 보고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신전이 아크라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운영되고 있어 이 관행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나에는 의례적 예속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지만 기소는 거의 없습니다. 탈출한 생존자들은 종종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낙인과 거부를 당합니다. 트로코시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의 이름으로 수천 명의 무고한 소녀들을 계속 노예로 만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입니다. 불법 금광채굴, 갈람세이. 불법 소규모 금채굴은 현지에서 갈람세이로 알려져 있으며 생명줄이자 국가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제한적인 기회로 인해 수천 명의 젊은이들, 심지어 대학 졸업생들까지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삽과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무장한 그들은 불안정한 구덩이와 터널을 파고 매일 산사태와 질식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많은 광부들이 지하에서 사망하여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인간의 위험을 넘어섭니다. 금을 추출하기 위해 수은 및 기타, 유독 화학 물질이 사용되어 강과 농지를 오염시킵니다. 한때 비옥했던 농지는 황폐해지고 강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는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어업과 농업이 붕괴되어 더 많은 빈곤을 초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갈람세이로 내몰고 있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지역 관리와 범죄 네트워크가 무역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생존을 보장합니다. 광부들 자신은 위험과 절망의 순환에 갇혀 거의 벌지 못합니다. 부패와 자원 착취. 가나는 금, 코코아, 석유, 다이아몬드의 축복을 받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 부의 일부만을 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에 스며드는 부패 때문입니다. 관급, 벌목 및 농업 계약은 종종 공적이 아닌 뇌물을 통해 수여됩니다. 가나에서 운영되는 국제기업은 사업을 하기 위해 불법 지불 요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돈은 정치인과 엘리트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토지와 천연 자원을 빼앗아 지역 사회를 박탈합니다. 정부가 반부패 캠페인을 발표하더라도 정의를 시행해야 할 바로 그 기관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 노력은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가나인들에게 이것은 국가의 막대한 자원 부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이 없는 학교, 의약품이 없는 병원, 방치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종종 칭찬을 받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부패가 발전을 저해하고 수백만 명을 빈곤에 가둡니다. 관광의 숨겨진 면. 가나의 따뜻한 미소, 활기찬 음악, 풍부한 전통 뒤에는 그림자 속에서 번성하는 지하 산업이 있습니다. 모든 주요 도시, 특히 항구 도시에서는 불법적인 유흥 경제가 공공연하게 운영됩니다.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이웃 국가에서 온 수천 명의 여성들이 더 나은 기회를 희망하며 도착하지만 이 숨겨진 세계로 끌려 들어갑니다. 현지에서는 거리에서 일할 때 로버스라고 불립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위험은 엄청납니다. 폭력, 착취, 심각한 건강 위험 등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HIV 감염률이 거의 7%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가나법에서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미약하고 산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실업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관광객에게는 유흥이 활기차고 흥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조명과 음악 뒤에는 절망, 생존, 착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해 전통과 제한. 가나의 새해는 외부인들이 예상치 못한 의식으로 펼쳐집니다. 불꽃놀이와 음악 대신 많은 가족들이 야자수잎으로 임시 오두막을 짓고 그 안에 모여 큰 소리로 울면서 지난 해의 불운을 떨쳐냅니다. 통곡의 강도는 종종 지난 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반영합니다. 가족이 가난할수록 슬픔은 더욱 극적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금기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아크라와 오수와 같은 지역에서는 바다 여신 마미 와타를 분노하게 하고 폭풍, 사고 또는 흉작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여 새해 첫날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놀랍게도 이 금지는 몇 달 동안, 때로는 5월까지 지속되어 축제, 거리 상인, 심지어 가족 모임까지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관습이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겸손을 길러준다고 말합니다. 비평가들은 그것이 비관주의를 정상화하고 기쁨을 억압하고 공공생활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새해 의식은 국가 규칙보다 영적인 믿음이 일상적인 행동, 상업 및 분위기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종교의 영향. 가나는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주 묘사되며 일상생활은 그 주장이 사실임을 느끼게 합니다. 수천 개로 추정되는 교회는 종종 24시간 내내 예배를 진행하며 출근 전, 방과 후, 그리고 밤늦게까지 예배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신앙은 시장으로 넘쳐 흘러 가게 간판에는 신의 능력 전자제품, 시편 23 레스토랑, 전능하신 하나님 배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마치 각 사업체가 증거인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실업, 질병, 부패에 대한 첫 번째이자 때로는 유일한 반응으로 봅니다. 헌신자들에게 이 헌신은 회복력, 공동체 지원, 도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회의론자들은 기적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시민 행동, 비판적 토론 또는 증거 기반 해결책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일상적으로 정책을 도덕적, 영적 언어로 구성하여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지만 교회와 국가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가조차도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술집과 미용실은 주중에 기도 모임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믿음은 사적인 내면 세계가 아니라 선택, 야망,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적인 문법입니다. 아샨티의 신성한 황금의자. 아샨티족에게 황금의자는 가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계약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아샨티 최초의 왕인 오세이 투투의 무릎에 안착하여 국가의 영혼 선숨을 담았습니다. 아무도 그 위에 앉지 않습니다. 아산테헤네조차도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는 집단 정신, 정당성, 연속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내내 식민지 당국은 그것을 포획하거나 전시하려고 했고, 이는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주권에 대한 아샨티의 기억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황금의자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호받고 신성한 경우에만 꺼내지는 반면, 모조품과 이야기는 쿠마시의 마니아 궁전 박물관에서 방문객을 교육하기 위해 공유됩니다.
아샨티족에게 의자는 의무를 암호화합니다. 통치자는 국민을 섬겨야 하고 국민은 조상과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더럽히는 것은 단순한 도둑질 이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의자의 조용한 힘은 정치 연설, 족장 분쟁, 공동 의례가 여전히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연, 관광, 그리고 영성. 가나의 자연은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순례자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카쿰 국립공원의 캐노피 워크웨이는 300m가 넘고 열대 우림 바닥에서 약 30m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좁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며 가이드가 새, 경목, 약용식물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나 보조는 불법 벌목, 밀렵, 토지 침해로 인해 공원 보호가 약화되고 지역 사회 관계가 긴장되는 일상적인 투쟁입니다. 더 동쪽으로 가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WLE 폭포는 시원한 안개와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자들을 끌어들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폭포는 신성합니다. 사람들은 정화를 위해 목욕하고 조상의 지도를 구하고 스프레이 속에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관광과 영성의 이러한 중첩은 기회와 긴장을 동시에 만듭니다. 입장료는 레인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식, 쓰레기, 문화적 경박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신사를 셀카 배경으로 취급할 때 장로들은 숭배가 구경거리로 대체될까봐 걱정합니다. 장명식과 문화적 미신. 출생 후 8일째 되는 날, 많은 가나 가족은 아이를 공동체와 우주로 맞이하기 위해 야외 행사를 엽니다. 장로들은 아기에게 물과 술진실과 인생의 달콤 쌉싸름한 혼합의 상징을 제공한 다음 혈통, 출생 요일 또는 포부와 관련된 이름을 발음합니다. 기도에서는 건강, 지혜, 번영을 구하고 이웃은 선물을 가져오고 드럼은 기쁨을 알립니다. 그러나 의례는 또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성 역할은 축복과 속담에 표시되고 가족 명예에 대한 의무가 반복되며 공동체는 자녀의 선택에 이해 관계자가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름이 자녀를 조상의 맹세와 연결하여 이후의 통과 의례, 결혼 협상 또는 직업 및 여행에 대한 금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야외 행사가 고립에 저항하고 연속성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소속의 건축물이라고 봅니다. 비평가들은 경직된 해석이 특히 소녀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강제 결혼 또는 의례적 의무와 같이 현대적 권리와 충돌하는 관행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켄테천, 숨겨진 비용이 있는 아름다움. 켄테천은 가나의 정체성을 발산합니다. 대담한 색상 블록, 복잡한 모티프, 그리고 속담처럼 읽히는 이름을 가진 패턴들이 그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샨티족과 에웨족 장인들이 좁은 배틀에서 짜는 켄테는 결혼식, 축제, 국가 행사에서 지위, 역사, 철학을 전달합니다. 숙달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은 측정되고 염색되고 훗날 옷으로 꿰매어질 스트립으로 짜여집니다. 세계적인 수요는 켄테를 아프리카의 자부심의 상징으로 끌어올렸지만 공급망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일부 작업장에서 소년들은 긴 시간 동안 보빈을 되감고 배틀을 돌보고 디자인을 배우면서 학교 교육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마진과 대량 생산된 모조품으로부터의 가격 압박은 가족들이 가능한 모든 손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윤리적인 공예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협동조합, 공정무역, 가격 책정, 그리고 아이들이 교실에 머물면서 기술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촉구합니다. 여행자와 구매자에게 선택은 문화화와 양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을 조화시킬 것인가입니다. 장인에게 공정하게 지불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문화적 의미를 존중하십시오. 이러한 어두운 비밀들은 전통, 믿음, 그리고 가난이 얽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나의 모순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일 뿐입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다음 발견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